김은 건강식이죠. 바다에서 온 채소, 식이섬유도 많고 요오드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입맛 없을 때 밥에 김 한 장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게다가 김밥, 김부각, 김치지말이 요즘은 디저트에도 들어가고 있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김 속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을 방해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김과 치즈,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 간식으로 자주 먹는 김치즈롤. 사실 이 조합이 칼슘 흡수를 막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에 멸치볶음, 장조림, 김밥에 커피 한 잔. 너무 익숙한 식사지만 이 조합이 갑상선 자극, 위장장애, 심지어 혈압 폭등까지 부를 수 있다면 당연한 식탁이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화면을 2번 누르시면 장수가 다가옵니다. 장수 비결. 오늘은 김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평소 무심코 하던 식습관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김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궁합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실제 건강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 김과 치즈, 우유는 칼슘 흡수 방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간식으로 김치지마리를 자주 만드십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김에 치즈를 돌돌 말아 구워내면 맛도 좋고 단백질 보충도 되니 완벽한 조합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김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불용성 옥살산 칼슘이 되는데 이 형태는 장에서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즉, 치즈 속 칼슘을 몸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골다공증 우려가 있는 중장년층은 칼슘 흡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김과 치즈를 동시에 먹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다면 치즈는 간식으로, 김은 식사 때 먹는 식으로 섭취 시간에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과 커피, 홍차, 녹차는 요오드 불균형과 갑상선 기능 저하 우려. 김은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한 장의 김에 평균 2030의 요오드가 들어있으며 김을 10장 이상 먹을 경우 요오드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다하거나 흡수 메커니즘이 왜곡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항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카페인 음료, 특히 커피, 홍차, 녹차는 요오드의 흡수율과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요오드 흡수를 가속화하거나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요오드와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갑상선이 불필요하게 자극을 받거나 요오드 과잉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 또는 건강검진에서 T3, T사 수치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김을 먹은 직후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김과 짠 반찬은 나트륨 폭탄 고혈압과 신장 질환 위험. 김은 기본적으로 소금과 기름에 구워진 식품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양념김은 백지당 나트륨 1200mg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임을 감안하면 김 몇 장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멸치볶음, 장조림, 어묵볶음, 깍두기, 젓갈류처럼 이미 염분이 많은 반찬을 곁들이면 혈압은 빠르게 오르고 신장은 나트륨 배출 작업으로 과로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 과다 섭취는 칼륨 배출을 촉진해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당뇨로 인한 신장 질환자, 심혈관 위험군은 김을 먹을 땐 반드시 함께 곁들이는 반찬의 염도와 양념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야채, 무염두부, 삶은 계란 등과 같이 먹는 것이죠. 4. 김과 철분제는 흡수 저하 빈혈 개선 효과 감소.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위장 활동을 돕지만 반대로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철분제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김처럼 식이섬유가 많거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철분이 불용성 복합체로 변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혈액 검사 결과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한 철분제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밥과 함께 먹는다고 덜 자극적일 것 같지만 흡수율 자체는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철분제 복용 전후 최소 1시간은 공복 유지, 식사는 복용 후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둔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김과 산성과일은 위산과다 분비, 위장 트러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김에 바나나나 과일을 싸먹는 간편 식단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은 기름에 구워진 상태이고 일부는 설탕, 조미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몽, 오렌지, 파인애플, 레몬 등 산도가 강한 과일이 더해지면 위벽을 자극하는 산지방염분의 3중 조합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을 먹을 경우 속쓰림, 위산 역류,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고 대신 김바나나처럼 산성이 덜한 과일을 선택하거나 식후 일정 시간 이후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럼 김은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 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김 자체보다는 김을 먹는 방식과 조합이 핵심입니다. 김은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김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식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는 배가 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김 그 자체보다 김을 먹는 방식과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김을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싸 먹으면 섬유질과 비타민 B군 섭취가 늘어나고 소화 속도도 천천히 유지돼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쌈채소나 깻잎, 오이, 당근 같은 생채소를 곁들이면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김을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구워 먹는 방식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기름에 구웠을 때 비타민어, K 등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삶은 달걀, 두부, 저염 닭가슴살처럼 단백질 위주 반찬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트륨 배출도 돕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김과 함께 먹는 반찬이 짜지 않도록 무염김치나 간을 하지 않은 생채소 무침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입맛을 살릴 수 있죠. 국물이 필요할 땐 미역국, 된장국, 다시마 육수 같은 저염 국물을 곁들이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나트륨 과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은 식탁 위 훌륭한 조연입니다. 주연이 될 수는 없지만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식사가 될 수도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단을 짤 때 김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김을 보완할 수 있는 음식들을 고민해 보세요. 그 조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동안 김을 무조건 건강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이 무엇과 함께 먹히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김 한 장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김을 더 잘 먹는 방법
알고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